자, 여러분 날렸어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었는데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꺼졌어요. 네, 한 2시간을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날렸습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우가 저를 보더니 형 저거 멈춘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커피가 없어요, 여러분. 내 거 좀 줄까? 아닙니다. 오늘 찬우가 사준 커피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갔네요. 한순간이네요 정말. 삶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천천히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자, 그러면 깔끔하게. 그럼요. 깔끔하게 저희가 한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깔끔하게. 네, 리마인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각자의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찬우라고 합니다. 네, 근황 토크 다시 할까요? 네, 약간 이거 데자뷰인데. 그러니까 약간 데자뷰야. 사실 이거 어제 본 것 같은데 이거. 나 저번 주에 나 예비군 네. 갔다 왔잖아. 예비군 갔다.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냥 요새 그냥 뭐 애들 무용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금 오디션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도 오디션을 지원 하나 하고 왔어요. 내가 예언을 들은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뭐 한다 그랬나? 데자뷰였나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 10월달에 공연하니까요. 네. 그때 돼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 친구는 홍보를 안 하겠다는데 제가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보는 네, 시간. 그건 한번 다 같이 본다고요. 정신 나갔다. 네. 정신 차리고 자 다시 또 본론 들어갑시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뱅크 씨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뱅크 씨가 감독을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네네. 대해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접했을 때, 사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영화 제목에 대한 거에 대해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 선물 가게를 지나야 그쵸. 출구. 그렇죠. 왜냐면 제목이 항상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해. 제목이. 그래요? 저는 아예 그렇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그냥 뭔가 그 있잖아. 왜 미술하는 애들이 미술했다 하는 그 느낌 있잖아. 왜 막 정말 또 의미 없는 말을 만들어놨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처음에는 좀 받지 않나 약간? 선물 가게랑 출구랑 무슨 상관이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저는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었었는데, 선물 가게를 지날 친구에서 선물 가게의 의미가 이제 전시회나 어떤 미술관을 보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있는 곳이 선물 가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기념품 관리 뭐 이런 기념품 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선물 가게였고 그거를 지나야지 밖을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념품 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기프트 숍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술버니어 숍이라고 안 하고 기프트 숍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좀 그렇긴 하네. 영어를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었고 이제 왜 영어를 보고 다시 돌려보고 나니까 왜 제목이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였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테마파크나 뭐 이런 데가 그냥 다 나오는 길에 꼭 선물 가게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뭐 이러면서 예술품도 구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이런 중의적인 표현과 자본주의 세상 속에 약간 이런 그런 거가 많이 표현돼 있지 않나 싶은데, 동준 씨는 그 전시회나 뭐 박람회 혹은 미술관을 보고 나왔을 때 흔히 말하는 그 기프트샵에서 뭔가를 사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저는 기프트숍을 꼭 들려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책 컬렉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 해외에는 왜 해외에서는 기프트숍에 가면은 책을 많이 놔요. 그러니까 미술책 같은 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점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엄청 큰 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서점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예술 섹션을 따로 찾아야 되는데 뮤지엄이다 보니까 미술책을 다 모아놓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오히려 되게 편하게 책을 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책을 주로 많이 구매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예. 책 주로 나는 되게 책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좀 그런 거 내가 이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근데 저도 그 이제 올해 초에 파리를 가족끼리 여행 갔었었는데 거기 이제 셰익스피어 서점이라는 곳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형이 말한 대로 뭐 사실 국내에서 제가 가본 서점이라고는 뭐 흔히들 아는 그런 문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해도 돼? 교보문고. 그만 되나요? 교보문고. 속 시원하네요. 다 해도 됩니다. 네. 알라딘도 네. 가도 되고 다 해도 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문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그 파리에 있는 그 셰익스피어 서점은 진짜 되게 이뻤어요. 선배 제가 되게 아기자기한 책들도 많고. 근데 셰익스피어인데 파리에 있어? 그렇던데요. 아 보니까. 그래? 네네. 원하시면 제가 증거 아니야. 자료도 있으니까요. 아니, 셰익스피어 영국 그거 아니었나?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아예 있더라고요. 문학의 거장이니까 네, 뭐 그렇게 했나 있더라고요. 보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구조 자체도 되게 단순하고 조금 복잡하고 되게 아기자기한 책들도 많고 근데 물론 이제 다 내용들이 다 영어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네, 되게 이뻤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불어일 수도 이뻤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코 영어를 못하죠. 네. 왜? 잘하잖아. 물론 이제 하고 싶어서 회화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숙한 제가 실력이기 때문에 네, 여담이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왔는데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티에리는 예술가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이죠.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티에리 구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걸 좀 얘기해야겠다. 이거 약간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스포일러로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 편하게 들으시면서 네. 한번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5번 넘게 봤어요 벌써. 물론 전 스포를 싫어하긴 합니다만 네, 저도 스포일러 되게 싫어하는 타입인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네, 뭔가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거를 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없나요 차이가? 그러니까 내용 알고 봐도 네네네. 재밌잖아요. 아닌가요? 재밌어요. 농담이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보면은 뭔가 그 미술판에 이 굴러가는 이 독특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여러 요소를 발견하고 이러는 거라 좋습니다. 흥미롭게 틀어놓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티에리는 예술가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는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봤을 때는 티에리는 예술가이지 않을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떠한 경험이 있었냐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공연을 한다면은 되게 설렘을 안고 표를 예매를 해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공연 당일날 아침이 됐을 때부터 공연장을 가기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흥분된 상태가 좀 있거든요. 되게 이 사람을 보고 뭔가 기다리고 이 사람을 연기하는 걸 내 눈앞에서 본다라는 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티에리가 전시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티에리가 전시를 하기 몇 시간 전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한 사람이 왜 제가 여기 있고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흥분됩니다. 이런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되게 흥분이 되고 기대감과 설렘을 가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티에리도 어느 한 부분에서에 대한 예술가이지 않을까. 누군가에 대한 예술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너가 그 어떤 연기하시는 분이 연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갔던 거는 이미 연기했던 부분을 알아가지고 아니죠. 흥분했던 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왜 어떤 분이 흥분했냐면 제가 줄곧 알아왔던 그 배우의 어떠한 연기적인 이 스펙트럼 항상 해왔던 배역과는 다른 배역이었어요. 그럼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연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뭔가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티에리 구티는 그때가 첫 전시회였단 말이야. 그 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와, 얘 여기서 전시해야 한대요 라고 하고서 막 얘기하고 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 전까지 뭔가를 본 게 아니고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느끼는 그 흥분과 너가 느꼈던 흥분이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네요. 조금 다르네요.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다르니까요. 다르잖아요 지금. 약간 그 사람이 흥분했던 이유가 이 미디어에 대한 그냥 노출이 만들어낸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정말 너 경험상 그 사람이 뭔가 연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는 분이고 해서 정말 새로운 걸 하신다고 하네, 가서 봐야겠네라고 했던 거였다면 좀 그 관객은 그냥 정말 그 자리에서 뭔가 미디어에 이런 큰 전시회가 있다라는 거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흥분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관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난 이 다큐멘터리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맞아. 그 심지어 티에리 구티도 원래는 관객의 입장이었잖아. 영상을 막 찍고 다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예술가가 된다. 너 이렇게 영혼 빼고 할래 자꾸? 아니요. 지금 솔리스 아니야. 지금 두 번째로 한다고 지금 영혼이 상당히 지금 사람들 다 들으셨어. 아 그렇습니다. 편집하시죠. 이거는 자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정성 담아서.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살짝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좀 간과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뭐 배우가 어떤 걸 하고 대한 감정 상태를 말했었는데 티에리와 제가 생각하는 그 배우의 차이점은 이 사람 아예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거고 제가 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물론 근데 나도 티에리 구티가 당연히 예술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근데 예술가라는 게 나는 그렇게 막 어려운 직업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네, 아까도 데자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날려버린 거에서. 근데 1차적으로 예술가 본인이 예술가라고 선언하면은 이제 1차적인 예술가는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객한테 예술가라고 인정을 받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문성을 가지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술가냐 아니냐의 큰 차이점은 전문성이다. 그 전문성이지. 근데 그 전문성인데 관객한테 인정을 받는 이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이 관객이 뭐 꼭 전시회를 보러 오는 이런 관객도 있지만 그냥 그 대중 전체 그냥 사회 전체가 이 사람을 작가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여기서 대학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라고 불리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 그래서 대학 안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관객한테 인정을 받는데. 맞아요. 근데 티에리 구티가 대학은 나오지는 않은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왜 예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할 때 그 학교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전문성에 대해서 비판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막 관객한테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닌데 예술학교를 나왔다고 예술가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술가로서 관객들이 어쨌든 많이 찾아오고 물론 미디어의 허황됨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걸로 일단 예술가라고 안 부르기엔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상태가 이미 되는 거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선뜻 예술가라고 이제 말을 못하겠는 이유도 그렇다고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술가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이 사람을 일반인이다 이렇게는 또 말 못하는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고서 티에리 구티를 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티에리 구티의 이 이미지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래서 티에리 구티의 이 양력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또 예술가가 없다 싶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사진 찍고 영상 찍는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아트를 찍으러 다니면서 이 다큐멘터리 영상 소스를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었던 이런 기억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러는 거에 집착을 하면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다는 게 예술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장점처럼 존재할 때가 많잖아. 하나의 어떤 본인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예술판에서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넌 정말 또라이구나. 굉장히 중의적이죠. 이게 굉장히 평소에 들으면 굉장히 욕이지만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뭔가 들었을 때는 뭔가 엄청난 칭찬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말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던 옛날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숨기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티에리 구티는 거의 한 10년 넘게 그 거리 미술가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 막 지붕 위에 올라다니면서 LA에서 벽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 뱅크시도 그렇게 만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만나기 어렵다는 뱅크시도 그 누가 도와줄 사람 없냐고 하니까 그 영상 찍는 애 하나 있는데 걔가 벽을 정말 잘한다. 맞아. 라고 해서 알게 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벽도 많이 알고 어떻게 보면은 그 거리 미술에 대한 커리어는 이만한 게 없지 않나.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뱅크시를 만났을까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뱅크시라는 인물이 있는데. 맞아. 근데 나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들긴 했어. 왜 티에리 구티가 뱅크시라는 이런 설이 있었다 그랬잖아.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설이지만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 그 전시회도 표현할 티에리와 뱅크시가? 티에리랑 뱅크시가 약간 뱅크시가 정말 만들어낸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이긴 하잖아. 가족도 있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 왜 전시회 이야기할 때 그 자기는 어뮤즈먼트 파크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파크를 아트로 바꿀 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딱 반대로 보여준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뮤즈먼트 파크 있잖아. 우울함을 보여주는 파크. 그래서 약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면서 선불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그게 이 파크라는 왜 그 놀이공원 이랑 되게 연결성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둘이 어떻게 이 짜고 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절묘하기도 해서 이거 만약에 연출한 거라면 뱅크시도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아직 신상도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 아니 왜 예술판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미술하는 쪽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신기하긴 한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이제 제가 그냥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영화가 뭐 개봉이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의 미술과 조금 다른 개념을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뱅크시가 보여주려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그 시대에 나왔던 예술품들과 현대 사회에 나와 있는 예술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그리고 현대사 예술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런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한번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해준다. 그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니까 진짜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해버리네요. 잘 따라오세요. 아니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약간 현대 미술이나 미술에서 미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미를 찾아 헤매는 이 행동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뭔가를 하거든요. 의미를 찾고 해서 뭔가 막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 안에서 뭔가 뜻깊은 걸 찾아 헤매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그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왜 미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잖아요. 네네. 이 단어가 이 현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만들어진 1800년대, 1700년대 중후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시기가 대학이 거의 처음 생겨난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역사가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하다는 이런 단어 있잖아. 네네. 근데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시대별로 양식을 나누는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 뭔가 그 양식을 다 파악을 하고서 그 안에서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의미를 찾아가고 이런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예술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손으로 만들고 이러는 장인 정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고민은 계속 있었지만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깊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의미를 찾아 헤매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그런 현대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2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황된 걸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별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 그러면 형이 생각하는 그 현대에서 예술인 게 전과 달라진 큰 차이점 하나 꼽자라면은 미학. 그 미학이라는 거에서 의미를 찾아 헤매는 건데 근데 이게 의미를 찾아 헤매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 옛날에는 그 왕을 위한 미술을 했었다면은 왕이 정하는 취향이 끝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종교를 위한 미술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러면 종교 안에 걔네 꼭 이렇게 바이블이나 이런 걔네만의 종교 교리가 담겨있는 책들이 꼭 존재를 하잖아. 그럼 그 안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시절에는 아예 석상이나 이런 걸 만들면 안 돼가지고 만들지 않았던 게 미술 양식이기도 하고 그 실제로 그 중세 초기에는 막 그랬었대. 그 왜 성경에 보면은 석상이나 이런 걸 만들면 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 그래서 초기에 교회에 보면은 석상이 하나도 없어. 대신에 그림은 그려도 됐었대. 그래서 중세 미술로 보면은 석상이나 이런 게 없고 다 그림밖에 없어.
오, 되게 신기하다. 중세 후기나 돼야 이제 석상이 조금씩 나오거든. 저 위쪽 프랑스나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막 그랬던 게 굉장히 간단하게 옛날엔 정해졌던 거지.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의 취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취향이냐 내 취향이냐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 예술판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하나 정해진 이게 딱 정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거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더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형이 말한 그 현대사의 예술이 제가 생각하는 현대사의 예술 다르거든요. 어떤 거? 제가 생각하는 현대사의 예술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연기를 접하고 처음 예술이라는 학문을 접했을 때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순수했어요. 많이 순수하고 그리고 되게 공감하고 싶어하고 되게 많은 이해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점점 뭔가를 알아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과 작업과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부딪히고 하는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사회 자체가 조금 많이 뭐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삭막하고 급급해졌다. 이제 남보다는 내가 먼저 돼야 되는 이런 좀 이기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힘든 점이 있을 때마다 일지를 좀 썼었어요. 그래서 제 하루 일과를 정리하거나 처음 제가 연기를 배웠을 때도 지금까지 일지를 이렇게 틈틈이 써오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걸 보면은 되게 뭐랄까 스스로에게 위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옛날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어 했었구나. 그래서 조금의 어떤 그런 순수한 좀 열망을 찾고 싶어하는 아니 찾고 싶어하기보다 찾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게 또 하나의 나만의 어떤 역사가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조금 뭐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요즘에 들어서 예술이 뭘까 생각해봤을 때는 기록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술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점점 살아오면서 뭐 많이 급급하고 삭막해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금 잊어갈 때가 많아지고 묻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묻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예술이 되겠죠. 예술이라는 학문 자체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묻혀지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게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예술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나도 되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 자체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지금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안에서 좋은 걸 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네가 하는 연기나 이런 일지나 이런 거에 다 담겨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만약에 과거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현대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라고 할 거고. 뭔가 미래에서 뭔가 완전 다른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 시절에는 이랬구나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다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미래에서 과거를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또 뭐 제 스스로를 본인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 자신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남는다면 너가 정말 대배우가 된다면 나중에 너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이걸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남겨둔다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잖아. 그 뭐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널 봤을 때 근데 네가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겨놓은 걸 본다면 그래도 그 가짜라는 너의 이미지가 너랑 최대한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른 말을 했다가 근데 거짓으로 말 조심하는 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사는 게 나는 좋다고 봐. 네, 이제 또 워낙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아니 근데 그 부분이야. 존중한다는 것도 늘 너의 생각인 거잖아. 그쵸. 나는 너의 그 뭐라 그러지? 성격이나 이런 게 남을 또 인정하면서 내 생각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것만 보여드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나 근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이미지가 돼가는 거 같지? 뭐 그런 거죠. 사람은 항상 말할 때 본인의 인성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망했다. 아무튼 저는 또 이제 현대사 예술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화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뱅크시는 그 스트리트 아트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그의 창작물들이 조금 돈이 되는 것들을 보고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뱅크시가 티에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넌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술이 어떤 건지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유명해지거나 돈을 위한 게 아니야. 이제 필름을 꺼내야 할 때가 왔어. 이 말을 듣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뭐 말이든 행동이든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뱅크시가 조금 찝은 거 아닐까. 나는 이럴 의도로 예술을 하고 뭔가 내 창작 활동하는 게 아닌데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돈을 되길 원하고 사업수단을 생각하는 이걸 보고 그래서 그런 말 했을 때 이것 또한 기록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맞아요. 왜냐면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원래 목적이 그 티에리 구티가 찍어놓은 영상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쩌면 거리 미술은 그 길거리에 있어서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는 미술일 수도 있다라고 아마 뱅크시가 나는 생각한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리에 이렇게 미술품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공유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유명해질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이게 또 팔리고 이러는 거는 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되게 좀 정말 아이러니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서 뭔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해온 이런 업적들이나 행보들이 뭐 누군가에게 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보라고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면은 뭔가 소통을 하려고 내놓았던 건데 그 벽을 잘라가지고 이제 혼자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뱅크시라는 인물이 저 처음 이 영화를 접했지만은 감독 연출로서도 굉장히 큰 재능이 있지 않나. 어떻게 이거를 되게 무거운 소재를 라이트하게 이렇게 조금 툭툭툭툭 던지면서 가볍게 푸는 게 진짜 가볍게 영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엄청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근데 뱅크시의 모든 작품들이 약간 난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 약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되게 헤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웃기네. 근데 뭔가 나중에 곱씹어 보면 뭔가 약간 이게 그런 건가? 라고 하면서 뭔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재밌는 점들이 되게 많은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되게 평론가 같아.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멋있어. 아닙니다. 저는 되게 그냥 저희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세 번째 질문 어떤 아닙니다. 겁니까? 이거 정리하고 하나 가야 돼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뱅크시에 대한 의도랑 그리고 다시 돌려봤을 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현대사에 대한 예술을 하나의 기록, 역사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절대 이러지 않는데 좀 웃기니 좀 오글거릴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하다가 어떤 명언을 하나 제가 갖고 왔어요. 진짜? 네. 오늘 명언 하나 갖고 아까도 왔는데.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건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타이밍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흐름 좋아. 한번 가자. 하고 나는 게 조금 정리를 조금 그 말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과 그리고 뱅크시가 말한 의도랑 조금 많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제 넬슨 만델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변화는 그 시발점은 본인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되게 뭐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많이 게으름 피우기를 떠나서 많이 미루잖아요. 어떤 일들을 저 내일 하자 뭐 내일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도 오늘 먹고 내일 하자 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시발점은 본인의 의지,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그 변화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뱅크시가 약간 이런 소스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을 맞아요. 좀 그런 거랑 조금 뭐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항상 저도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그거를 쉽게 이렇게 뱉기가 힘들잖아요. 그지. 근데 뱉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뱉느냐도 그쵸.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맞아요. 뱅크시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그 좀 되게 와 이걸 이렇게 하네.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고 조금의 시작점이 큰 어떤 변화를 갖고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부터라도 뭔가 이게 잘못된 일이나 이게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은 불의를 참지 않으려는 그런. 그렇죠. 참을 땐 또 참아야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살아남으려면 이게 사람의 수능에 가기 위해서는 그죠. 변화할 수 있을 때를 필요하죠. 기다리라는. 그렇죠. 어느 유도리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 내실을 다져야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지 쓰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일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니 아까 일지 얘기하시길래 그렇죠.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네, 저희 제사입니다. 다음에 뭐 기회 되시면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술가의 그렇다면 예술가의 조건이란 뭔가? 이게 예술가의 조건. TLE구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업가적 기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 TLE구티가 영화 시작할 때 구제호 파는 사장으로 나오잖아. 근데 구제호 파는 사장을 하면서 아디다스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헌옷을 박스채 $5에서 사와가지고 그 안에서 재봉선 잘못된 거. 재봉선 근데 본인이 이렇게 했노. 재봉선이 잘못 들어가 있거나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면 디자이너 작품이라고 그러고서 맞아. 따로 팔았다고. 맞아. 그래서 $5에 박스를 사왔는데 하나에 $500씩. 사기꾼이죠. 많으면 $5,000씩 가져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TLE구티가 마지막에 전시회를 하면서 이 작품을 정말 자기가 부르는 대로 가격을 해버린단 말이야. 거기는 뭐 $10,000, $10,000 몇백만 원씩 했던 거 같거든. $10,000면은 거의 몇백만 원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격을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 그거는 이러니까 뭐 $10,000. 저건 이러니까 $25,000 이렇게 하자고 막 이러면서 맞아. 하는 거 보고서 이 사업가적 기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술 안에서 돈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안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잖아. 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근데 TLE구티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의 의미가 이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도 이거는 진짜 고민이 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앤디 워홀이 해낸 업적을 굉장히 쓸모없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해. 앤디 워홀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되게 많은 거를 좀 이해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왜 앤디 워홀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원래는 20살부터 커리어를 시작해서 그 총을 맞기 전까지 20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스튜디오에 나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일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총을 맞고 나서 갑자기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래. 그게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자기 스튜디오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가고 있다는. 원래 조수를 데리고 있었지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정말 오더만 조금 하는 정도였는데 자기가 스튜디오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스튜디오가 아주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현대사회의 예술판이라는 게 미술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의 미술은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그 총 맞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저도 총 한번 맞아봐야겠네요. 뭔가 어떤 혁신적인 게 생기지 않을까. 이왕이면 유명할 때 맞으면 이제 더 이슈가 되면서 못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왜 그렇게 또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앤디 워홀이 또 본인의 철학을 쓴 앤디 워홀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멍청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이미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약간 논문 주제가 앤디 워홀이었어가지고 지금 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논문도 썼어요? 저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했던 주제가 앤디 워홀이었었는데 왜 앤디 워홀이 그런 말을 하나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내 비석 위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허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나는 그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미디어의 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너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 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영어 문장도 완벽하게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너 알잖아. 그 영혼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 친구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거거든요.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게 구글에다가 그 영어 문장을 치면 한국어 사이트밖에 나오질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까도 해봤잖아. 근데 이게 내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국내 최초로 찾아냈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최초 확실해요? 진짜 최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컨텐츠로 만들었단 말이야. 옛날에 TV 기술이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나보다 조회수를 더 잘 받으시더라고. 뭐가 문제일까? 제 목소리와 이런 것의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되게 재미없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신기하다. 그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 보고서 와 이거 내가 찾아낸 건데 이런 점점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보면은 왜 비석이라는 게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문구를 써놓잖아요. 근데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쓴다거나 허상을 쓴다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TV나 잡지나 인터뷰 같은 거를 보고서 알고 있는 자기의 이미지는 뭐 진짜 자기를 알고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그 허상의 이미지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아트는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내가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이미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노출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티에리 구티랑 앤디 오홀이랑 겹치는 게 되게 많은 게, 티에리 구티가 막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러는 집착 증상을 좀 보여주잖아. 근데 이게 앤디 오홀도 똑같이 보여준단 말이야. 앤디도 뭔가 집착을 하고. 앤디 오홀도 이렇게 기록에 되게 집착을 해가지고 늘 녹음기를 다니면서 모든 걸 녹음했대.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다 찍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지. 혹시 그 화장실 갈 때도 잘 모르는 설마 그런 소리까지? 알죠. 네. 그 사람들과의 이런 기억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늘 녹음을 하고 혼자 있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이런 버릇이 있었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레코딩이나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전파력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꽤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팝아트라 그래가지고, 팝아트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대중을 위해서 미술을 하기 위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는 게 티에리 구티가 자꾸 앤디 워홀을 언급하면서 앤디 워홀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게, 뱅크시도 거기서 되게 얼굴 표정은 안 나오지만 되게 허탈해하면서 앤디 워홀이 했던 모든 걸 미닝리스하게 만들고 있다,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표현이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참. 이거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의 여담인데, 이제 뱅크시가 어떻게 보면 티에리한테 너도 한번 예술을 해봐라고 해서 이제 티에리가 시작을 한 게 된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게 상황이 잘 끝났어. 엄청난 인기를 갖고 엄청난 돈을 불러오면서 이제 브레인 뭐였더라? 미스터 브레인워시라는 이제 그런 본인이 이제 지어낸 본인의 그 뭘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 뭐 닉네임을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뱅크시는 그러면 그때 어땠을까? 그걸 보고서. 그렇지.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뱅크시는 그 영상 소스를 가지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 가서 너 할 일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떠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거라. 그러니까 아마 영화 편집하다가 뭐지? 이거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틀은 걸 거야. 아마 자기도 뭔가 스트리트 아트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기획을 하다가. 그럼 형이 생각했을 때는 뱅크시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그 티에리 인물, 두 인물이잖아. 이 둘이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잖아. 이제는. 그러면은 이 둘 예술가의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뱅크시는 작품에 의해서 뜬 작가라면, 작품에 의해서 티에리 구티는 그냥 정말 자기 얼굴을 알리는 거로서 뜬 작가의 차이라는 게 가장 큰 거지 않을까 싶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뱅크시가 이제 작품을 이제 본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트리트 아트를 하고 막 경찰도 오고 이런 걸 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본인의 뭔가 표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 그럼 만약에 난 또 이렇게 생각해. 뱅크시가 지금까지도 되게 세간에게 주목받고 하는 이유가 아직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잖아. 이 사람의 성별도 아직 안 알려져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뱅크시가 티에리처럼 본인의 얼굴을 먼저 알리고 나서 작업을 했다라면 지금처럼 이런 명성이 있었을까? 근데 뱅크시가 얼굴을 알릴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불법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하거든. 아마 얼굴을 알렸으면 그런 큰 작업들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했을 거야. 그런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유명세를 가질 수 있기도 했겠지만 이름이 없기에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뱅크시는 티에리를 예술가라 생각을 할까? 그 마지막에 예술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뭐라 하기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 차이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랑도 되게 비슷한 건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는 굳이 이거를 막 표현을 하자면 티에리 구티는 정말 미디어가 만들어낸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 뱅크시는 정말 자기가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올라갔기에 예술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이 다큐멘터리 본 사람들은 티에리 구티 작품에 대해서 볼 때 이 다큐멘터리를 떠올릴 거지 티에리 구티 작품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 티에리 구티는 유명한 거지 자기 작품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럼 작품성은 이거를 작품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근데 내가 만약에 티에리 구티였으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은 건 그 방향이 아니거든. 근데 티에리 구티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전시회를 잘 끝내고 얼마나 작품이 잘 팔리느냐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겠지. 그럼 형이 생각하고 형이 만족하고 싶어하는 어떤 형만의 나는 이런 예술을 하고 싶다. 티에리는 뭐 예를 들어 형이 말한 대로 이런 전시를 잘하는 이런 거였다면 형이 갖고 있는 나는 일단 티에리 구티랑 진짜 반대인 것 같은 게 나는 전시회를 크게 할 생각이 없어. 되게 소규모에. 옛날에는 전시회를 크게 하는 게 나도 그냥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크게 만들고 큰 전시회를 하는 게 다 꿈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생각할수록 전시회가 한 전시회에 작품이 많을 수가 없다라는 게 생각이 잡히더라고. 왜? 그러니까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나는 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을 만들고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개념 미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작품을 그 작품 자체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실제로 만드는데. 근데 그 작품을 구상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기로 작품을 만드는데 거대한 전시장을 채우려면은 약간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안 되는 거라고 봐. 그럼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작품 중 하나가 그 풍선으로 만든 큰 개 있잖아. 제프 쿤스. 그 600억 막 그래. 그게 한 2015년도인가 4년도까지 살아있는 작가의 1위였거든요. 600억으로. 와. 지금은 1,800억인가로 3배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다른 작가로. 이제 죽기 직전의 작가로. 죽기 직전의 작가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와. 제프 쿤스는 그 팝아트의 그거를 이어받은 거지. 원래 그런 식으로 작업한. 그러니까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프 쿤스를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티에리 구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나는 되게 처음에 그 작품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나는 그 미술의 어떤 그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 분야 내 분야가 아니라서 이렇게 한테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냥 그게 일반적인 깊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느끼는 그게 맞아.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난 진짜 모르겠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 모르겠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작품의 의도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없는 거를 보면은 관객이 자기 탓을 하는 거야. 내가 깊이가 없어서 못 본다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못 보는 것뿐이야. 너가 깊고 뭐 얕고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보고서 뭐야 이건 이렇게 하고 보면 끝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깊고 안 깊고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신기하네. 현대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제프 쿤스가 의미 없이 작품을 한다는 걸 아는 거 정도뿐인 거야. 이해하는 거 정도뿐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보면은 뭐지? 내가 좀 뭘 못 보나?가 되는 건데 난 이게 그렇게 옳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많이 얘기해주고 이래야 미술을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수 있다고 봐. 근데 그렇게만 하면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막 컬렉터들이나 오히려 이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질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가 산 작품에 대한 이런 우월감이 없어지잖아. 나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고 그래가지고 약간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 그런 약간 일반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는 것도 다른 개념이니까. 그 소유하고 내 집에 오면은 나 이렇게 가구 놓듯이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미 없는 것도 상관없는 거다.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관객의 탓이 아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뱅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 아트, 스트리트 아트 하면서 뭐 되게 많은 벽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 하고 뭐 또 내가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는 도로에다가 그 전화부스를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말한 대로 작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풍선개도 있었고, 그리고 티에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모방을 한 거지. 모방해서 살짝 변화를 주는 그런 작품들. 형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래도 티에리가 이 사람은 조금 이 작품만큼은 좀 다르다.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 그런 건 있었어? 그냥 나는 티에리 구티의 그 사업가 기질을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능력 하나 정말 대단하다 싶었지. 티에리 구티의 작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기는 해. 나 또 하나 보면서 또 의문점이 들었는데, 티에리가 자기 전시를 하기 전에 또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 근데 그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 본인의 조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남는데 이걸 어떻게 걸까요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때 티에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 일단 냅둬. 내가 가서 볼게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 장면에. 그 뭐지? 결국에는 티에리 구티가 못 봐줘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다 했다고. 근데 나는 의문이 들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전시인데 내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제 하나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지 아니면 되게 극히 드문 경우인지. 극히 드물긴 하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었지. 티에리 구티도 하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였던 거야. 나는 뱅크시가 이 장면을 잡은 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티에리 구티가 인터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전시의 구도 잡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를 그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터뷰가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야 성공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공의 기준점이 뭔지가 그 장면 하나에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은 일단 거기 해놔, 내가 얼른 갈게 라고 하고서 못 갔잖아 결국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구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전시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터뷰를 끊고서 갔을 거라는 거지. 근데 티에리 구티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기사 한 줄, 영상 한 줄이 더 나가는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성공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품 걸고 이러는 거는 일단 밀어두고 인터뷰부터 해버리는 거지. 근데 좀 대단하긴 해. 보니까 그러니까 첫날 개강했을 때 인원이 4,000명 이상이 오고, 심지어 문을 닫았는데도 그거 들어가기 못한다고 해서 막 부수고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참 그거 보면서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이런 예술판에 돌아가는 예술가들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관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 맞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객을 되게 비판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관객이 예술을 보는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라는 것도 되는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미디어나 이런 거에 노출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기는 오는 건데, 그럼 이러면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 더 좋은 예술을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이며, 아니면은 이게 정말 나쁜 예술일까라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예술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얘기 들으면서 잠깐 또 생각이 난 게, 이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뮤지컬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괜찮았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봤었었는데, 이제 흔히들 상업극이라고 하는 것들 좀 있단 말이야. 이제 그 공연이 조금 이렇게 많이 변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소스들이 많이 첨부가 되면서 약간의 조금 내가 봤을 땐 조금 억지성이 좀 많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지. 관객들이 뭘 원하고 하고 이게 상업적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넣은 거는 이해를 하지만서도 나는 그게 되게 보기 조금 그랬었거든.
왜냐면 이게 하나도 이어지지가 않았었고 그저 이런 예술 분야에 원래 있었던 걸 지키기보다 이런 쪽으로 가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그치. 되게 조금 그랬었는데 이게 이런 발언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게 어쨌든 예술가도 관객이란 말이야. 누군가의 작품을 보는. 맞아. 근데 내가 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발언이 조금 더 힘을 가질 때가 많아. 다른 뭔가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내가 연기를 연습하는 사람이고 공연을 뭔가 다른 거라도 하는 사람이면은 내 발언에 조금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 조금 잘못 들으면 굉장히 반감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런 편집 아니야.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술성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가 되게 의미가 커지는 것 같아.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관객이랑 굉장히 의견이 갈릴 때가 있잖아. 맞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답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 나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둘 것 같아. 왜냐면은 그들이 살아온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과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내가 겪어온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라면은 그냥 그들 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 또한 문화가 또 형성되고 이런 다방면에서 왜냐면은 하나의 또 기준점만 있으면은 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야지 그치. 뭔가 그게 달라지니까. 지금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의 모습이 더 재밌고 좀 무섭기도 한 게 그렇게 막 비평가들이랑 관객이랑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슈가 되잖아. 그러면 그 공연이 잘 풀린다는 거지. 아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우리 뭐지 또 다음 달에 공연을 하나 들어간다 말을 했잖아. 근데 그 대본에서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 하면서 관객이 없으면 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4대 요소 중에 이제 관객이 들어가는데 모든 예술 분야 다 그럴 것 같아. 내가 하고 싶고 뭔가를 해도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그것 또한 연극에 4대 요소 같은 게 있어? 있죠. 뭐야? 편집하시죠. 대중들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내가 미술의 4대 요소, 미술의 3대 요소라고 해가지고 나도 네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 저는 이제 3대 요소가 있고 4대 요소가 있어요. 나도 3대 요소가 있고 4대 요소가 내가 만든 게 있거든. 어쩜 맞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고 편집을 하시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기 왜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것도 인간미지 아닐까요? 너무 없어 보였어. 제가 이제 대본, 배우, 무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제 관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보여지는 입장이다 보니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없다라면은 그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 3대 요소는 작가, 작품, 관객이거든. 이거를 4대 요소로 땡기면은 전시회까지 가는? 뭐 좀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한 것 같네. 근데 나는 관객이 3대 요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예. 형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관객. 근데 이게 관객이 진짜 되게 애매해지긴 해. 예술가도 관객이기 때문에 맞아. 또 전시회는 만나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도 고민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미술 이야기지만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자기 전시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공식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웬만하면 그 공간에 머물러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약간 설명해주면서 그러니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옆에만 서 있어도 어렵게 그냥 옆에만 서 있어도 뭔가 그 환상이 되게 많이 깨지는 것 같아. 물론 나는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사실 내가 전시회 방식을 하나 만든 게 있어. 그래서 가끔 하는 전시라 그래가지고 정말 가끔 하시더라고요. 한 번 했습니다. 가끔 하는 전시라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예약제 전시회 형태를 하는 거거든. 했던 거. 그때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음식이랑 음료를 먼저 대접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전시 공간으로 먼저 들여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좀 관람을 하고 계시는 중에 내가 들어가서 이 작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하하호 하다가 나 먼저 나오고 하시다가 이제 하게끔 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예약 한 팀당 2시간 반을 잡았어. 넉넉하게. 근데 2시간 반 동안 머물다 가시는 거야. 시간을 꽉꽉 채워서. 작품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일찍 가신 분도 계시지. 근데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머물다 가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부터 사실 내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 그 전까지는 나도 조금 나를 미술가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좀 지망생이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전시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좀 자신감을 얻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 그래도 옳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 그러고서 작품을 하나밖에 없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공간에 머물게 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봐. 그 막 다른 데는 작품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티에리 전시회 정말 몇천 점이었잖아. 맞아. 1,000점이었다고 그랬나? 근데 거기서 2시간 반 동안 머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작품 하나로 2시간 반 동안 머물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게 나는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내 전시 방법이 이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갑자기 막간에 홍보를 했네. 근데 뭐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거니까 뭐 티에리가 선택한 방식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전시회에 이렇게 머물고 하면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많이 떨어뜨려야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그래서 스트릿 아트가 재밌는 게 그런 건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작품을 보고 재밌잖아. 그거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사람들은 작가가 누군지 몰라. 어차피 이미 작가가 중요한 작품이지 않은 게 스트릿 아트인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지나가면서 하고 적어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근데 뭔가 뱅크시가 싫어했던 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막 사고 팔리면서 맞아. 자기 작품이니까 엄청 환상을 가지게 되고 막 이런. 그래서 그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경매에서 그냥 갈아버리고 그런 거겠지. 그거 15억이었대. 그게 그냥 그 되게 웃긴 거지. 그림이라고 해서 15억이어서 낙찰을 받았잖아. 탕탕탕 하는 순간 그림을 갈아버려서 이제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거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15억짜리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 미술판의 이 현상이. 이건 내가 하나 재밌는 생각인 건데, 만약 뱅크시가 올라갈 걸 알고 작품의 가격이 올라갈 걸 알고 있었을까? 나는 그거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 뱅크시 정도의 시각이면은.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니까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뭔가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은 이제 내 작품이 돈으로 팔려고 이런 게 싫어서 이런 비판적인 걸 한다고 하지만 정말 아예 싫었을지. 근데 그게 내가 좀 알아봤는데 개인전에서는 작품을 파나 봐. 개인전에서는 작품을 팔았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 출처도 개인전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개인전을 할 때는 작품이 팔려 나갔나 봐.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 그래도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 뭔가 그치. 이 사람도 그 금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나도 되게 애매하긴 한 게 옥션을 이게 경매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재밌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아마 둘 다였겠지. 그게 둘 다였을 것 같아. 분명 비판도 하면서 뭔가 그냥 뭐랄까 뭐 어떤 예술가들이 작품 하는데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돈으로 보여지는 시각보다 하나의 정말 순수한 형태로 남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다 사실. 난 뱅크시 작품이 15억이나 한다는 거는 좀 모르긴 했었어. 15억 할 만하긴 하다. 다른 거 그 풍선개가 600억인데. 풍선개를 만들자 그래도 풍선 내 욕 만들게 풍선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만들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진짜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건지 재미있는 건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이제 뭐 영화를 이렇게 한번 다시 각자 보고 나서 이런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티에리는 예술가인가, 그리고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예술이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가의 조건이란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형은 그냥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괜찮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괜찮고,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한 문장으로. 나는 근데 그 뭐지?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냥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막 뱅크시나 이런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고,
그 막 도시 파괴적이라는 반달리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흥미거리로 만들어내 버리는 이 미디어의 힘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그 부분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 그게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에 좀 큰 뜻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물 가게라는 게 그 왜 테마파크에서 선물 가게가 입구에 있고 출구에 있잖아. 근데 그 테마파크가 만들어낸 환상에 의해서 그 선물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라는 거가 미디어가 그 스트리아트라는 이 도시를 파괴하고 싶어하고 정부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좀 대단한 힘인 거 같아. 진짜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경매가에서 15억을 받게 만드는 거지. 이런 현상화시키는 이런 미디어의 힘이 진짜 재밌고 웃긴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티에리 구티지 않을까. 심지어 정말 허황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디즈니랜드나 이런 거랑 뭐가 다를까 싶어. 속이 없잖아. 디즈니랜드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정말 그 작품성이나 애니메이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가 있지만 그 뭔가 어떻게 보면은 환상이잖아. 되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오케이. 정리 부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갑자기 제 의견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나는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 이제 티에리가 뭐 어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뭐 샬라샬라 얘기를 하다가 벽면에다가 스프레이로 뭔가 글자를 적고 팍 없앤단 말이야. Life is beautiful이라는 말을 적는데 그냥 사실 길거리에서 그냥 보거나 사실 그냥 책에서 그 단어를 봐도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뭔가 그런 앞선 내용들을 인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런 문구를 보면서 그거를 또 없애버리는 이 연출을 봤을 때 Life is beautiful이라는 말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기반이지 않을까. 그 사람의 삶을 알고서 보면 뭔가 저 말에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잖아. 그래 본인한테는 아름답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 과연 아름다운 걸까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의미가 담긴다는 게 그래서 그냥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영화를 다 끝내놨을 때 그게 가장 기억이 났더라고. Life is beautiful. 그래서 나는 모든 예술이나 뭐 연기나 미술이나 모든 거에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 없으면 안 되지. 그 스토리텔링이 쫙 돼 있으니까 그 Life is Beautiful을 봤을 때 뭔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하게 되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뭔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스티리 구티의 작품 안에 가진 거는 사실 그게 다인 것 같아. 그 우리나라에서 전시했던 거 알아? 찾아보면 했었더라고. 그 사람 전시에 그 라이프 디스 뷰티풀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베이징에서도 하고 홍콩에서도 했다 그랬나? 형 가봤었어? 안 가봤지. 나도. 난 티에리 구티 작품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말이 다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또 하실 생각이죠?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다음에 뭐 할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근황 토크를 하면서 하는 걸로. 자 오늘도 되게 많이 부족한 저희가 두 번째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 영혼 없는 게 난 좀 느껴졌거든. 우리가 둘이 아니에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저 에너자이저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둘이 존댓말 잘 안 쓴 거 알아?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하면서 지금 존댓말을 하면서 뭔가 영혼 없을 때 우리 지금 존댓말 했거든.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되네요. 희한하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가 영혼이 조금 빠져 있었다는. 근데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던 것도 있었어. 저 뭔가 그냥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차분해진 거죠 이제. 약간 맞아. 차분해지면서 할 말 딱딱딱 하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 한 2시간 이제 떠들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몸에 힘 쫙 빠지면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각자 공부하고 나타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는 목소리 좋은 하시죠. 배우 씨가 해주시죠. 아닙니다. 빨리 하시죠. 부담스러워요. 그냥 안녕 하고 끝내면 되는데 좀 해줘. 그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